안녕하세요, 닥터 비움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5가지를 짚어드릴 테니까요, 요거만 꼭 기억해 주셔도 다이어트 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탄수화물을 적게 드셔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질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무엇이냐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살이 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방을 먹어서 이렇게 뱃살이 찌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어서 내가 소모할 에너지보다 더 많이 먹어서 그게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어서 뱃살이 찐 겁니다. 따라서 살을 빼려면 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뱃살이 빠질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탄수화물이라는 걸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먹는 밥, 빵, 라면, 감자, 고구마, 음료수, 과일, 주스, 콜라 이런 거 모두가 다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줄여야지 살이 빠집니다. 그럼 다이어트 기간에는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질의 총량이 하루에 100g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0g이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냐? 공깃밥 반 공기로 2번. 그러니까 하루 총량이 밥 한 공기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공깃밥 한 공기에 탄수화물이 대략 한 60에서 70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총 탄수화물의 양은 100g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밥 한 공기에는 한 60에서 70g, 나머지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도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다 포함해가지고 한 대략적으로 하루에 100g을 맞추면 됩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가공한 음식을 최대한 피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밥이나 고기나 생선, 야채류를 간단하게 익히거나 조리해서 먹지 않습니까? 이런 한식류가 다이어트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식을 위주로 드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가공식품들을 생각해 보시죠. 라면이나 빵이나 콜라나 주스나 소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한번 가공한 제품, 식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살이 찌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는 사람이 먹기 좋게 그리고 맛있게 만들면서 설탕이나 이런 감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가공을 하면서 식이섬유 같은 탄수화물 중에도 좋은 부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 1980년도 이전까지는 미국도 그렇게 비만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미국인들이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 면, 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확실히 줄여야지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만감이 들 때까지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다이어트인데 내가 배가 부를 때까지 포만감을 느꼈다, 배가 부름을 느꼈다 이러면 그 다이어트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자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면 이 생체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굶고 있을 때는 이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가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의 수치가 높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우리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뀝니다. 살을 빼고 싶을 때는 이 인슐린 수치가 높게 지속적으로 유지 안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먹을 땐 먹고 굶을 땐 좀 굶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씩 많이 드시는 거를 이제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슐린이 계속 먹을 때마다 자극을 받아서 계속 높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살이 찌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또 중간중간 간식도 잘 챙겨 먹는 분은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쉴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는 거고요. 5번째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간식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한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과일입니다. 과일이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몸에 좋죠. 그리고 분명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습관을 생각해 보면
보통 밥 먹고 후식으로 이렇게 달콤한 과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미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또 과일이라는 탄수화물까지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남아돌아요. 다 뱃살로 갑니다. 절대 식후에는 과일을 한 쪽 정도만 드셔야 되고요. 하루 전체로 생각하면 과일 한 개를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 기간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흔히 오해하시는 간식이 우유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은 우유를 많이 드시고 살이 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뭐 칼슘도 많고 좋잖아요. 몸에 우유 한 잔만 드셔야 돼요. 그냥 한 잔이 120칼로리인데 우유를 막 하루에 한 3잔 드시고 요플레도 하나 막 드시고 이러면 하루에 사실 유제품으로만 500칼로리를 넘게 드시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라떼까지 한 잔 드셨다 이러면 이제는 이것만으로도 식사 한 끼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먹는 간식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것 때문에 내가 살이 찔 수 있다는 거를 꼭 한번 염두에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탄수화물을 줄여라. 웬만하면 자연에서 온 식품 위주로 드셔라.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자. 4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자. 5번째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간식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 5가지 한번 다시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이어트 기간에 이 5가지 참고하셔가지고 꼭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 비움이었습니다.